사실 수술의 핵심은 또 이마는 납작해 보인다든지 뭐 입도 들어가 보인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BTV의 MC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입니다. 오늘 많이 네. 당황하셨나봐요. 아, 네네. 이런 텐션은 처음이에요. 오늘 코에 대해서 한번 질의응답을 해볼 건데 아무래도 성형외과에는 네. 항상 마취과 원장님이 상주하시다 보니까 네. 수술 시에 절대 깨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도대체 내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네.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코 수술할 때 전반적인 어떤 과정으로 수술하시나요? 자는 거를 보통 수면 마취라고 얘기를 하고 마취제를 주입해서 그 부분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걸 이제 국소 마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소 마취는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거고요. 네. 소위 말하는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환자분들이 주무시게 하는 걸 관리하시는 거는 마취과 선생님이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눈 수술하는데 뭐 죽는 줄 알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깨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고 찌르니까 생사를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희 병원은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래도 좀 고통을 덜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국소 마취를 하기 전에 항상 마취과 선생님께서 환자분들을 재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합니다. 그러면은 코 수술은 네. 국소 마취가 안 되나요? 국소 마취로 하는 병원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마취과 원장님이 항상 상주를 하셔야지만 이제 그 환자분의 생체 징후, 그러니까 뭐 혈압이라든지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걸 항상 체크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사정상 좀 어려워서 그냥 성형외과 선생님이 혼자서 계시는 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환자분들이 좀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고 수술하는 과정이 그리고 막 따각따각 막 이런 게 다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있는데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데 어떻게 의사가 편하게 수술할 수가 있겠어요. 안 불편하게 빨리 마무리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늑연골이라든지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나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코끝을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콧대를 높여주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코끝을 만드는 재료는 본인 거여야 돼요. 콧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만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코 수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코끝이거든요. 네. 코끝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네. 높이는데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닫으면 요 끝에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보면 뭐 코끝이 붉어졌느니 고용물이 비치느니 고용물이 뚫고 나왔느니 뭐 이런 얘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흔치 않은 네. 일이지만 그래서 코끝은 항상 본인 걸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재료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비중격이라고 하는 거. 콧구멍 안에 좌우를 나누고 있는 착받침 같은 거거든요. 여기 코 파실 때 보면 요 가운데 뭐 있잖아요. 아. 또 흔하게 듣는 게 귀연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늑연골인데 늑연골. 늑연골은 이제 자기 거를 떼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처리가 된 사체에서 갖고 온 사체 늑연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다른 분의 늑연골인데 면역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물 반응이 서로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증 늑연골이라고 그쵸.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콧대도 사실은 재료가 총 한 4가지 정도는 보통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고어텍스라는 것도 있고 자가 진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가진피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하고 그 다음에 뭐 연고를 써가지고 콧대를 만든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실리콘은 성형외과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재료긴 하거든요. 이유는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추후에도.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가 이 환자분의 콧대에 맞게 다듬어서 쓰기도 굉장히 실리콘의 단점은 이 실리콘을 집어넣으면 실리콘을 둘러싸는 피막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석회화가 되거나 그러면 이게 피막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피부로 딸려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구축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어텍스는 구멍이 많이 난 스폰지인데 논문적으로는 이제 실리콘보다는 염증이 조금 덜 생긴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실리콘은 아까 캡슐이 생긴다 그랬는데 고어텍스는 캡슐이 안 생겨요. 이게 조직이 자라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안쪽으로 이게 자라 들어가서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도 더 덜 생기는 거고 그런데 요거의 문제는 스폰지처럼 생겨서 이게 피부가 들어오면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아까 제가 실리콘은 모양이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이 침투하기 때문에 염증이 덜 생기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거가 어려워요. 내 조직이 막 자라서 들어갔어. 그래서 엄청 들러붙어 있어. 걔를 만약에 제거해서
하면 조직을 일부 포함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네. 피부가 좀 얇아진다든지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고 자가진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첫 수술에 사용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안 계세요. 왜냐면 자가진피는 본인의 어디선가 떼야 되거든요. 보통 이 엉덩이 뒤쪽에서 떼기는 하는데 자가진피도 딱 고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덩덩이 이런 덩어리를 넣는 건데 처음에 넣으면 되게 벙벙해요. 코가 딱 콧날이 안 살고 또 문제는 얘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연골 같은 경우는 일단 콧대를 높인 만큼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콧대에 쓰는 거는 보통 이제 본인의 늑연골을 써서 뜨는데 그래서 자가늑연골은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면 본인 거고 염증도 안 생기고 하기는 코끝을 높일 때도 자가늑연골이 제일 좋긴 한데 여기서 이제 채취를 했을 때 일단 통증도 있고 흉터도 생기고 하지만 여기를 채취를 할 때 또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잘못 채취를 했을 때 뭐 기흉이 생긴다든지 다 일장일단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겨울에 막 코끝이 빨개져요, 이물감이 느껴져요 네. 하는 거는 부작용인가요? 부작용 중에 제일 걱정할 거는 염증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염증은 결국은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발적, 빨개지는 거, 그다음에 통증, 아픈 거, 그다음에 부종, 붓는 거. 근데 겨울에 이제 뭐 색깔이 좀 변한다든지 뭐 이물감이 있다든지 요거 자체로 부작용이라고 하실 수는 없는데 이물감이나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 자체의 부작용은 아니고 보형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들이긴 한데 그런 게 좀 안 맞으시면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신다든지 아니면 콧대도 이제 본인의 조직으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죠. 코 수술 시에 네. 원장님께서 가장 신경 써서 네, 하시는 수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사실 수술의 핵심은 코끝을 어떻게 잘 단단하게 추후에도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항상 동양인은 코끝이 눌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코끝을 가장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고 입술과 요 각도 보통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은 한 95도에서 한 105도 정도 이렇게 좀 쫑긋 서 있는 걸 예쁘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곡면을 타고 내려오는 반면에 남성은 좀 이렇게 직선으로 타고 내려와야 조금 남성적인 느낌이 드니까 이 각도는 한 90도 정도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코만 보면 안 되고 이마랑 이 입 쪽이나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코만 높으면 또 이마는 납작해 보인다든지 뭐 입도 들어가 보인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교과서적인 거는 나와 있지만 각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코 성형에 대한 모든 걸로 원장님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뷰티비의 MC 하이. 저는 윤효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